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연 일정을 소개해 드린다면요. 내일은 온라인 강연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8시에 제가 무료 강연이 있어요. 월요일 했는데 화요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화요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이제 우리 마스크가 해제가 되면서 그리고 모임도 해제가 되면서 거리두기 완화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계속해서 마련해 볼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작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강남 선릉역에 있는 또 모임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프라인 강연을 준비해 볼까 해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올지 저도 기대가 되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실제로 만나 뵈면서 그리고 실제로 저의 에너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판단 견해 그리고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의논할 수 있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조언을 좀 받아가시는 거 어떨까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역시 시가가 떨어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이거는 이상한 반등이다, 기술적 반등인 것 같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GDP가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올라올 이유가 뭐가 있느냐. 사실은 그게 안 좋은 건데 좋은 것 마냥 올라온 것 자체가 웃긴다.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FOMC가 이번 주에 열리거든요. 0.5% 금리 인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0.5% 금리 인상은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좀 급하게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약간 부작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진짜 가파르게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진짜 가파르게 진짜로 미친 척하고 매월 0.5%씩 올려 나간다면은 제가 말 그대로 다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이후에 금리 상승은 어떻게 시킬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0.5% 정도는 한 방에 탕 하고 충격을 줘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식량 가격도 미쳐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기름 가격, 원자재 가격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공급 차질까지 생겨가지고 중국의 지금 제조업이 망해가고 있다. 완전히 지금 둔화가 장난이 아니다. 제조업의 타격이 좀 크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보셨을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자동차를 살려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공급 부족 때문이고 공급난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도 다 영향을 줘가지고 이거 지금 금리 인상 안 하고는 정말로 모든 것들을 지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큰 요인이 되겠죠. 그 말은 지금 증시는 우리가 미시적이라고 하죠. 종목만 볼 것인가 거시적이라고 해서 전체를 볼 것인가의 문제로 봤을 때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것은 내 종목이 아무리 좋고 내가 이 기업을 좋게 봤다 하더라도 남들이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거 사면 돈 벌겠다, 저거 사면 진짜 좋을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나갈 카드값도 되게 많고 그리고 돈을 다 통장에 잔액이 지금 완전히 영원이 된 거예요. 근데 친구가 이럽니다. 야, 내가 지금 플스 게임기인데 또는 내가 쓰던 디지털 카메라인데 야, 이거 내가 100만 원에 샀거든. 근데 너한테 지금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런데 20만 원에 팔 테니까 나한테 20만 원에 사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야, 내 그때 옛날부터 갖고 싶었던 카메라긴 한데 20만 원에 사고 싶은데 나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팔고 싶어요. 눈물겨운 매도, 그죠? 팔기 싫지만 팔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부동산이 밀리거나 부동산이 힘들어지면 주식부터 팔아치운다. 개미들이 팔고는 싶은데 사람들이 살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심리들 때문에 야 이건 진짜 사면 돈 벌겠다 싶다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도 안 사주면 주가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볼 때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다는 것은 굉장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매수에 임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많이 들고 가는 게 또 유리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식에 일정 비중만 딱 넣어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켜본다고 했을 때 내 종목이 완전히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수익률이 0%인 상태에서 지나간다면 누구나 편하게 버틸 수 있을 텐데 주가라는 것은 내리기도 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지켜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시적인 경제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게 내 종목이 괜찮은 기업이면요 주가가 빠지더라도 더 살 거니까 어차피 더 살 거니까 그냥 마음 놓고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때서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더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홀딩을 한번 해볼 것인가 아니면 더 안 갈 것 같으니까 매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비중을 50%만 들고 있는 분들은요 올라가면은 매도할 기회가 생겨 좋고 내려가면 매수할 기회가 생겨 좋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계속해서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저의 관점은 계속해서 내려간다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더 살 기회를 노리면서 그냥 내 종목이 내려간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싸게 사가지고 매수 단가를 낮춰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게 괴롭다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매수가 어차피 낮춰야 나중에 유리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정도로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때요? 좀 생각이 좀 바뀌고 있죠? 생각이 바뀌어야 수익이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바꿔내시면은 시장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 마음도 편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깨끗한, 좀 더 맑은 정신으로 어떤 주식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경거망동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려보고요. 일단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것은 뱃셀입니다. 뱃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고요. 대한제당, 대주산업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는 것도 역시나 식량 관련주들. 지금 이제 식량 수출, 식량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35개국이나 넘어가는데 주요 국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식량 생산을 정말로 많이 해왔던 국가들이 많아서 진짜로 이거 식량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재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뭐 혹시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통기한 좀 긴 음식들은 조금 이렇게 모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10% 이하는 YOM 그리고 케어젠까지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역시 떨어질 만한 기업들인 것 같아요. 케어젠도 지금 쓸데없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많이 밀리는 거라 가지고 놀랍지도 않죠. 그리고 YOM도 마찬가지로 주가 변동이 심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저 정도 변동은 그러려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한제당인데요. 예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죠. 월요일에 보면은 급등 빵 해서 상한가 나갔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위쪽에서 엄청 흔들어 대다가 오늘 상한가 한번 더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더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는요 이제는 불나방들이 더 많을 것인가 많지 않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기 1985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그냥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불나방들이 많으면 더 가는 거고요. 불나방들이 없으면은 안 가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어쨌든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한 방 정도나 두 방 정도의 상승은 더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한 방 두 방이 무조건 상한가라는 말은 아니고요. 10% 이렇게 두 방 갈 수도 있는 거고 20%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두 방 정도의 상승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가긴 좀 버거워 보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주들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그런 돈들이 결국은 대형주로 이렇게 저는 몰려 들어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보면 배 아프죠. 내가 저거 샀으면 돈 30% 단기간에 벌었을 텐데 싶은데 빨리 가려다가 뭐 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먹으면 체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뭐 배 아프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안전한 투자가 낫지 않을까. 제가 늘 말하는 뭐 오뚜기라든가 오뚜기, 농심이라든가
콜라겐이라던가 그죠, 오리온, 늦지만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 이런 식량 관련주에 관심 가지고 계실 때 늦을지언정 조금 안전하게 가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눈여겨보지 마시고 저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식음료 관련 테마들이 조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기 끝나면 테마가 끝나면은 아마 대형주 쪽으로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대주산업도 마찬가지로 배합 사료 이런 관련주이기 때문에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두 방 정도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여기에 관심 가지는 것보다는 중소형주나 올라오지 않은 식음료 파트에 눈을 좀 돌려보자. 자, 그리고 뱃셀입니다. 뱃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올라올 만한 이슈가 있었는지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드론, 플라잉카 테마가 있다라고 합니다. 새 정부가 지금 2025년 UAM 상용화 목표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급등 한번 했다고 설명해드렸죠. 그 드론 관련 이야기가 지금은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요, 글쎄요, 이것도 중소형주인데다가 품절주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여기가 만원 단위가 호가가 바뀌는 구간입니다. 만원에서 50원으로 올라가죠. 만원 이하에서 10원씩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좀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요, 50원씩 올라가고 밑으로 10원씩 떨어지죠. 그래서 호가가 바뀌는 구간이라서 여기서는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한번 올라갔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급등 났다고 훅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5계단을 한 번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10원 단위로 올라가면 5번에 걸쳐서 올라갈 것을 50원 단위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은 금방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뱃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상승했을 때 안심하고 있는 것보다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니까 분할로 계속 파는 거예요. 핸델과 그레텔처럼 과자 부스러기 던지는 것처럼 계속 팔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매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여러가지 급등주가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건 역시나 식음료 관련 테마죠. 그래서 식음료 관련 테마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니까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올라오지 않은 식음료 파트 테마에 투자하시는 것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지 멘토였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했으니까 조금 바쁘시더라도, 그리고 바쁜 일이 없으시다면은 나오셔가지고 한번 저하고 직접 만나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거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